최근 지역 아파트 거래가 줄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달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의 협력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 상호 협력할 사안들이 많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여수 국가산단 내 지하 배관 일부가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 굴착 공사를 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 양 가족들에 대해 엿새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각 지자체와 업계는 현 상태가 시장 안정화를 넘어서 극심한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일제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인데요. 그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여수의 대장지구로 불리는 웅천 신도심 주거지.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가격을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락폭이 가격 안정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최고가 최저가가 한 1억 6천 정도 차이 나요. 지웰 2차가 6억 1,700, 그다음에 최저가가 지웰 3차가 4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한 8개월 정도 되겠네요. 거래를 했던 게. 그러면은 가격 자체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웅천지구와 함께 가장 뜨거운 주택시장이었던 여수 중림지구도 아파트를 사거나 팔겠다는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이 비수도권 중소도시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제한되고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전매행위 제한 기간도 3년까지 확대되는 등 2중 3중의 규제가 적용된 지 1년 6개월. 이런 제약이 최근 시장 냉각기류와 맞물리면서 극심한 침체 조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30일 여수시를 시작으로 순천, 광양시 등 3개 시가 일제히 국토교통부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공식 요구하고 나선 배경입니다. 기존에 준공된 아파트들도 거래가 돼야 되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 자체가 지금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점들이 가장 커서 지금 해제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전남 동부 지역의 경우 시장의 양상이 확연한 데다 수치상 해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규제 완화 1순위로 꼽히는 상황. 하지만 전국 10군데 이상의 지자체가 동시에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데다 자칫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해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6개월 주기로 부동산 규제 지역을 조정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 안에 열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이번 주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의 상생 기류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모두 국민의힘에 쏠려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광주와 전남의 협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김용록 전남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 당선인과 김 지사는 지난주 금요일 광주에서 비공개 만남을 갖고 군공항 이전과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생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취임식 사절단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일 오전에 예정된 강기정 당선인의 취임식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오후에 열리는 김용록 지사의 재선 취임식에는 문용은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광주시청 간부급 공무원이 사절단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광주와 전남은 각 지역에서 모은 흙을 각각 준비해 기념목 식재에 사용하는 등 상생을 견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는 광주 5개 구청과 본청 앞에 흙, 그다음에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의 흙과 도청 앞에 흙을 가져가서 서로 기준 식수에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런 흙들이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양이 될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광주 전남의 상생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 지지부진했던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이제는 양 시도가 머리를 맞대 답을 내놔야 하고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묶는 시도 메가시티 구축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지방 소멸 위기를 광주 전남 상생으로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에 유치하면 좋을까, 또 이제 전남도 유치하면 좋을 것들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상생의 관점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이 국민의힘에 쏠려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광주 전남의 협력과 연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상황. 상생 협력 사업을 두고 일부 갈등을 빚기도 했던 민선 7기를 넘어 민선 8기에서 두 단체장들이 어떤 상생 협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당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장 선거 출마 후보로 4선의 순천 출신인 서동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1부의장엔 김태균 의원, 2부의장엔 전경선 의원, 운영위원장엔 차영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기획위원장은 신민호, 보건복지위원장 최선국, 경제관광위원장 이철, 안전건설위원장 이동현, 농수산위원장 신의준, 교육위원장의 조옥현 의원이 각각 선출된 가운데 전라남도 의회는 다음 달 6일과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뽑을 예정입니다. 제8대 전반기 여수시의회는 의장의 김영규 의원, 부의장의 강재헌 의원이 각각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여수 가불 지역위원회는 최근 주철현 김회재 지역위원장과 22명의 시의원 당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선의 김영규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으며 부의장 후보로는 강재헌 의원을 합의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정원 26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22명, 무소속 4명이며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11일 개원할 예정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지하배관 일부가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누락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산단 내 사회배관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땅속에 묻혀있는 배관의 안전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배관은 산단 내 공장들끼리 원료나 제품을 주고받는 관로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 굴착 공사를 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부분 위험물을 이송하는 데다 20년 이상 된 것도 많아서 부식이나 노후화도 심각합니다. 이런 지하 배관망이 울산 산단에는 3,000km가 훨씬 넘고 여수 산단에도 680km에 이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3년 4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여수 산단 사회 배관망 정보를 한데 모은 지리정보 시스템 GIS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19개 배관 27km가량이 자료에서 누락돼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과거에 2003년부터 GIS 데이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업데이트라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부실하게 좀 진행이 되고 또 그 회사들로부터 우리 GIS 관리를 하는데 그 제출 의무 등이 이제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누락이 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락된 27km 가운데 17km는 이송물질 변경 등의 이유로 누락된 것이 확인됐고 나머지 10km의 관로 정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여수 산단에서는 연평균 86차례 정도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최근 5년간 430여 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수 산단 내 사회 배관, 특히 지하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일단 그 시민 안전을 위해서 그 배관을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 공사하겠습니다. 공사 허가를 내줄 때 그 부분을 피해서 굴착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수시는 서둘러 누락된 사회 배관 정보를 확보하고
여수 산단 디지털 환경안전관제센터가 설립되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산단 내 지하 배관망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민선 8기 광양시가 광양 세무서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민선 8기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정인화 당선인이 순천 세무서장과 만나 매년 증가하는 국세행정 수요율을 감안해 현 순천 세무서 광양지서의 광양 세무서 승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양시도 연내 광양 세무서 신설이 최종 결정 지어질 수 있도록 부지 확보, 행안부 조직 승인 등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여름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1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조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올해 남해안 고수온은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빠른 다음 달 초중순부터 시작되고 중순 무렵부터 적조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업인들과 만나 가두리 양식장 사육관리 지도, 어업인 자율방재단 구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등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 순천을 포함한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최대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습고 덥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요. 여수가 24에서 26도, 순천과 광양, 고흥은 24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또 광주는 25에서 30도, 목포는 24에서 2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다음 주 초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개인 위생과 식중독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완도에서 실종된 10살 조윤아 양과 가족에 대해 경찰이 수색에 들어간 지 엿새가 지났지만 아직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양의 일가족이 이용했던 차량은 그동안 수차례 완도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배경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 조윤아 양 아버지의 아우디 차량이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 숙박단지를 빠져나갑니다. 양방향 통행 차량은 조양 아버지 차량이 유일했습니다. 이후 1시간 40분 뒤인 31일 0시 40분쯤 조윤아 양의 휴대전화가 꺼졌고 29분 뒤에는 어머니의 휴대전화, 마지막으로 새벽 4시 16분에는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꺼졌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한 거예요. 정확한 시간입니다. 예. 실종된 조윤아 양과 부모가 묵었던 풀빌라는 지난달 17일 예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양의 학교에 제주 체험학습을 떠나겠다는 통보가 이루어진 날짜와 같습니다. 비수기 기준 1박에 45만 원짜리 방을 예약하고 계좌이체로 숙박비를 결제했습니다. 조 씨 일가족은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그리고 28일 하루를 건너 29일부터 31일까지 2박을 추가 예약했습니다. 토요일날은 미리 나가불고 선 예약이 있어서 아마 못 온 것 같고. 조양 아버지의 차량은 그동안 여러 차례 완도군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풀빌라 첫 숙박일의 하루 앞선 5월 23일 낮, 완도대교를 통해 완도로 들어왔고 숙박 당일 오전에는 완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완도로 돌아왔습니다. 5월 29일에도 단 40여 분 동안 완도 밖을 나갔다 오는 등 5월 23일부터 행적을 감춘 5월 30일 밤까지 모두 3차례 해남과 강진 방면으로 차량이 이동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차량 이동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영장을 신청해놨으니까 그게 나오면 이제 좀 뭐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풀빌라 CCTV에 남은 조양 가족의 마지막 상황도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팔이 늘어진 채 어머니 등에 조양이 엎여 있었던 경위,
아버지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지의 내용물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완도 송곡항 인근 수색을 강화하는 한편 차량의 소재 파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신지면 도로에 CCTV 54대가 설치돼 있지만 노후대 차량 식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해 전남에 온 귀농인이 관련 통계를 낸 2013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귀농인 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지난해 귀농인은 모두 2,579명으로 전년 2,358명보다 9.4%, 221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689명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5년 전인 2016년 1,937명에 비해서도 33.1%, 642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남의 귀농인 3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이전해 왔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도시주택 가격 상승, 농어촌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